안녕하세요. 둥치달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66번째 밀드레드 피어스 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 역시 재촬영이네요. 이 영화 제가 봤을 때는 좀 유명세가 있는 영화들은 검열이 더 엄격한 것 같습니다. 대사를 좀 줄여 나가야 될 것 같아요. 3부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3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결정적으로 둘의 부딪힘이 있죠. 딸하고 그 엄마하고요. 어떻게 보면 그 저번에 그 65번째 영화 애수의 호수하고 그 격정적인 부분은 극단을 치닫는 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남자를 위한 극단적인 사랑이었고요. 뭐라 그럴까, 거의 뭐 처절한 사랑이었죠. 둘만 있고 싶어 하는. 여기는 보면 그런 어떤 한 명을 가둬놓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 딸에 대한 어떤 지나칠 정도의 그런 어떤 사랑이 결국은 어느 정도의 파국의 느낌으로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전에 그 상당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딸이 딸 비다가 그 부모도 몰래 결혼을 해버리고요. 그리고 또 임신까지 한 상태에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결혼식 한 거를 갖다가 끝내려고 했더니 나는 돈 필요하다고 하면서 거기다가 아기까지 거론을 하면서 만불을 받아내죠. 뭐 위자료격으로요. 그리고 그 만불을 받아온 데 대해서 그 부모는 되게 그 측은해 하면서도 그 여러 가지 애기에 대한 어떤 걱정을 하고 했을 때, 그리고 상대편 방 남자 같은 경우에도 걱정을 할 때 이 엄마는 딸은 얘기합니다. 그 거의 뭐 하나의 장난식으로 해서 조롱하면서요. 그 10,000달러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만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엄마가 몰아가면서 결국은 그 10,000달러 수표를 찢으니까 딸이 따기를 올렸죠. 그런데 그 전에 대화가 되게 중요한 대화가 있었습니다. 딸한테 그러죠. 돈이 그렇게 중요해? 돈이? 그러니까 딸이 뭐라 그럽니까? 돈이 있어야지 엄마한테 벗어나지. 그리고 엄마의 그 뭐랄까, 그 파이 굽는 냄새, 그리고 싸구려 가구들, 그런 어떤 불결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유일한 거 아니냐. 돈이 있어야지 가능하지. 그러니까 저속하고 그 못된 딸이라고 하면서 그 수표를 찢어버리고 그 뺨을 날리자 말합니다. 여기서 사라지라고. 내가 너를 죽이기 전에. 그러면서 이제 격정적인 부분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4부로 이제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 이제 무작정 떠납니다. 떠났는데 어때요? 금방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네, 떠났는데 돌아온다는 게 뭘까요? 결국은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선택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거의 뭐 파산 직전으로 가고 있고요. 왔습니다. 여기서 남자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합니다. 그러면서 네, 여자를 밝히지 않는 남자는 없다. 그러면서 나는 뭐 그리고 비다의 그 안부도 얘기하고요. 그런데 결국 그 여러 가지 고민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너는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전화가 옵니다. 누가 전화가 오냐면 전 남편이죠. 너무 즐겁게 받죠. 피어스 전화를. 저녁 같이 할래? 그러니까 매기는 어떻게 하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매기는 결혼했어. 그러니까 본인이 알던 남편 피어스하고 매기는 그런 사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 좋게 해서 승낙을 하고 어디에서 만납니까? 월리의 그 바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노래를 불러요. 춤을 추면서. 누군지 봤더니 바로 비다입니다. 비다가 뭐 춤, 무용 이런 거 여러 가지 배웠으니까 잘 하는 거죠. 그런데 엄마는 어때요? 바로 분장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들어가서 얘기를 합니다. 네, 저는 여기서 행복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보고 뭐라고 하는 사람, 당신 같은 사람 없다고 하고요.
course, but if I went home, it would start all over again. You know that. 엄마가 제가 어떤지 아신다고 하고, 엄마가 가진 거로는 제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없어요, 엄마. 그러면서, 왜냐면, 내 꿈은 뭐냐면, 이제 얘기합니다. 바라건이 보여준 상류의 사회의 삶. 바로 그게 내가 원하는 건데, 엄마가 가진 걸로서는 아무리 해도 줄 수가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엄마가 얘기하죠. I'm home then. But you, 자, 그러면 만약에 엄마가 바라건이 보여준 삶을 이루어 줄 수 있다면 집에 올겠니? 하니까, 하지만 엄마는 그거 줄 수 없잖아요. you couldn't. Could you? 네, 그리고 이제 얘기가 끝나고요. 그 엄마 보고 싶으면 나 여기 있을 테니까 언제든지 와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쌀쌀맞게 그러면서 바로 집은 내놓은 거고요. 누구의 집이에요? 바라건의 집이죠. 그런데 바라건이 얘기합니다. 이 집은 옛날 무덤 같다고. 뭐 이런데 왜 관심을 가지냐고 하면서 한 잔 할까 하는데 한 잔 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술만 있고 나머지 뭐 소다나 그 얼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 집은 망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해변가 집은 예전에 같이 그 뭐랄까 정을 나누었던 그 집은 팔 수가 없는 게 다른 가족의 소유로 돼 있고 이 집 하나 남아서 이 집을 처분해야지 자기의 Beach 어떤 house too. 위험을 모면할 수 있는 겁니다. Take off some of that gingerbread. 그리고 이제 그 손을 좀 봐서 사용을 그거 비다 위해서 그러는 거냐고 Ask me to 얘기합니다. marry you. 그러면서 나보고 청혼해 이럽니다. 왜냐하면 딸한테 그런 어떤 귀족적인 삶을 주기 위해서 청혼을 하라고 합니다. 명예 그런 거를 갖다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너 예전처럼 나를 사랑해 준다면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나 결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당신한테 팁이나 받으면서 말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다른 식으로 막 그 자기의 그 명예 이런 걸 들먹이면서 하다가 결국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Of course, if I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그 치졸한 그런 인간이기는 한 거죠. 이제 서서히 드러내는 거죠. 당신 사업에 출분을 주면 몰라도 해서 share in your 이제 business, 경멸의 시선을 그렇구나. 너가 그런 걸 원했었구나. 그러면 얼마면 돼? 하니까 3분의 1이나 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문에 나고요. 그리고 어때요? 대저택에 온 겁니다. 누가? 남편이. 네, 그런데 막 들어가는데 마치 귀족의 뭐처럼 해서 한참을 불러야지 나오고요. it's quite a nifty place. 그래서 수리한 지 얼마 안 돼요. 뭐 이런 But still doesn't answer me. Are you in love with this? 그 남자 사랑하는 관계냐니까 당연히 아니죠. No, Greg. 네, 아니고 Not ex- 서로 이해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이해의 관계죠. 네. exactly in love with him. 네. 딸을 위해서 결국은 사랑 없는 그 딸이 얘기하잖아요. 딸은 그 남자친구 만났을 때 아니 나 사랑 없이 사랑이 뭐 필요하냐 그렇게 결혼해. 엄마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대신 목적이 다른 거죠. 딸은 자기의 그런 행복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고 엄마는 본인의 만족이 아니라 결국은 본인의 만족을 다 버렸습니다. 그죠? 오로지 딸 하나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요. 네. 그리고 저기 저렇게 왜냐하면 딸이 아직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남편이 선물을 주러 온 겁니다. 당신한테 선물을 할게. 내가 데려왔어. 당신이 절대 안 오겠다는 딸을 결국은 남편이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걸. 그런데 어때요? 이 공간 자체가 너무 차가워요. 그죠? 그리고 그 남편이 뒤에서 저렇게 쳐다보고 어때요? 며칠 전에 오려고 했어요. 남편은 비껴주는 남편은 외부인인 거죠. 벌써 저만치로 떨어져서
저렇게 뒤돌아서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남편을 배웅하러 갔을 때 어떤 커플 조합이 나타납니까? 저 둘이 한 샷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서 또 한 샷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또 방탕화가 돌아왔곤 하는데 스스로 방탕화를 만든 거는 본인 자신이잖아요. 본인 자신이 어떻게 보면 저 바라곤이 딸을 다 물들인 거나 다름없으니까 날 만난 기쁨의 눈물이니 둘이서 그냥 뭐 잘 하고 있네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결혼식에 결혼식이 아니죠. 그 딸의 생일입니다. 생일이 되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생일이라 어마어마한 파티를 합니다. 저렇게. 그리고 샴페인 얘기를 합니다. 막 1912년 샴페인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써가는 거죠. 이때가 뭐 40년, 45년이니까 그죠? 얼마나 고급 샴페인을 하는지. 근데 보세요. 여기 누가 없냐 하면 주인공의 엄마가 없습니다. 지금 밀드레드가 없는 거예요. 밀드레드는 여기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때요? 저 뿌연 공간 안에 문제가 생긴 거죠? 네, 가족 중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을 밝히는 거죠. 그 지분 있는 3분의 1을 바라건이 다 팔아버린 겁니다. 그 바람에 다 넘어가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제 분노를 하면서 절망의 어떤 공간이죠. 전화기로 갑니다. 그래서 그때 누가 받아요? 아이다가 받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다가 받고 그 경찰이 얘기했잖아요. 아니, 당신 새로운 자료가 나왔는데 우리가 피어스가 범인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 아이다가 증언을 했는데 당신이 엄청나게 급박한 목소리로 해서 그 바라곤의 행방에 대해서 물었다고 하던데 다시 말해서 그러고 나서 너 죽인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장면으로 온 겁니다. 네, 그 어디 갔냐고 했더니 20분 전에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거에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 이렇게 누르면 그냥 움직여가지고 두 칸을 건너뛰어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 겁니다. 바라건을 만나러 총까지 챙겼어요. 그 장면도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마지막 장면이니까 이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서랍에서 총까지 꺼내고요. 그리고 이제 가는 He was 겁니다. alone. And I killed him. 그리고 자기가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I went 전 해변가 집으로 갔죠. 바라건은 혼자였고 제가 죽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제가 여태까지 다 한 거는 하나의 새로운 그 범인을 잡기 위한 하나의 함정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한테 압박을 가해야지 뭔가가 단서가 나올 거고 지금 저는 이제 그 단서를 잡았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딸이 오는 겁니다. 비다가 들어오는 거죠. 비다가 이제 공항에서 잡힌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는 틀림없이 얘기했죠. 자기가 죽였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함정 수사를 하는 거죠. 엄마가 다 잡아가셨다. 왜 죽였니? 이러니까 어때요? 그러다가 엄마 얘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날 도와주겠다고 해놓고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다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네. 엄마가 자정로에 도착했을 때 너는 이미 거기에 있었어. 그리고 맞죠. 그러니까 네. 네. 바라건한테 가는 거죠. 가는데 여기서 경악할 만한 저 뭔가 너무나 해서 알지 못하던 비밀의 베일이 마치 벗겨진 것처럼
엄청난 조명을 받으면서 그 경악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경악할 만하죠. 네. 그리고 엄마를 보고 뭐라고 You're 하겠어요? not read, obviously. It's just as 엄마가 보고 있는 그대로예요. 언제부터니까 첫 번째부터. wanted. Monty's going to divorce you. 그리고 엄마, 너 엄마하고 이혼하면 나하고 결혼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Oh, Vita. And there's nothing you can do about it. 엄마가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네, 저기에서 이제 총을 꺼내서 이제 할 때 총을 빼앗아 버리는 Use 거죠. your head.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총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총이 누구의 총이었어요? 피어스의 총이었던 거죠. 그런데 네, 그 총은 You think I'm going to 떨어졌고요. marry you? You're very much mistaken. 내가 너하고 결혼할 생각이란 건 너도 잘못 착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교차로 보여주죠. Think I could be in love with a rotten little tramp like you, do you? 그리고 그때 술 취해서 시동도 안 걸리고요. 시동이 걸리면 말이 안 되죠. 저 상황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그때 이런 겁니다. 그때 내가 너한테 그 했던 거는 그때 술이 취해서 그런 거고 그건 뭐예요 다. 그런데 소리가 나는 거죠. 광적으로 쏘아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놀래서 들어가는 거죠. He said horrible things. 나한테 꺼지라고 했다고. He told me 네, 그리고 비웃었다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going off over and over again. That he was lying. 그래보고 자기는 쏠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 뭐 쏘게 됐다. 어떻게 보면 공허의 총질이죠. 결국은 본인의 욕망, 도달할 수 없는 욕망. 그 욕망의 대상의 환상이 어떻게 보면 그 바라건이었는데 바라건조차도 자기의 환상을 채워줄 수 없는 거를 알고 바라건을 죽인 거죠. 바라건을 죽였다기보다는 자기의 어떻게 보면 어떤 대상이라도 죽였을 거고 자기의 그 욕망에다가 총질을 한 거죠. 공허의 욕망. 그리고 나서도 이 공허감이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Just looking at 네. 엄마의 저 비장한 눈 그리고 전화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에.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what will happen. 제발 이번만 해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 받을 만하죠. 엄마가 절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네, 엄마는 전화 수화기를 내리고 그리고 지금 저렇게 절규했습니다. I wanted to take the blame for it. 제가 대신 벌을 받고 싶어서 그랬다고. 이번만은 안 Not this time, 됩니다. Mrs. Barrigan. This time, 따님의 실수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Don't worry about me, Mother. I'll get by. 네, 어떻게든 되겠죠 하면서 얼마나 쌀쌀하게 저렇게 가요. 그리고 나서 see that those others. 집으로 보내라고 하고 이 경찰의 말이 갑자기 환기를 좀 시켜야 된다. 좀 프레시 에어를 좀 하고 싶다고. 얼마나 이 더러운 기운이 있는지 그 다음 얘기도 재밌습니다. Here and here. 경찰이라는 직업 말이에요. Looks like a nice mo. 얘기합니다. You can go now. We'll call you when we want you. You know, Mrs. Barrigan. 보세요. 경찰이라는 직업을 제가 후회할 때가 때로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 보세요. 마지막 장면. 어떻게 보면 저렇게 굽히면서 그 바닥을 닦고 있는 그 예전에 웨이트리스의 제일 밑바닥에서 생활하던 본인의 그 자화상이나 다름없죠. 그래서 엄청난 그 성공을 해서 결국은 딸아이한테 다 쏟아부었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지금 뭐 인생의 막바지 그 감옥에 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혼하고요. 거의 절망에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남편과 함께 어떻게 보면 저 바닥부터 새로 시작해야 될지 어떨지 하는 어떤 그런 암시가 들어있는데 마지막에 저 그 아치 속으로 떠나는 저 뿌연 어떤 공기는 어떤 느낌입니까? 새로운 어떤 출발의 어떤 환희의 느낌을 주는 그런 거하고는 거리가 있죠. 어둡고 또 어둡습니다. 저 길을 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돌고 돌아서 어쨌든 단 하나 얻은 거는 그 부부간의 어떤 사랑은 얻게 되기는 했네요. 돌고 돌아서. 이 영화는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을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주제는 기본적인 그 인간의 보편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화보다는 항상 그 프레시함을 좀 유지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떠셨어요? 그 65번째 영화하고 비교해 보면요. 같은 1945년에 만들어진 두 영화잖아요. 하나는 애수의 호수였고 지금은 밀드레드 피어스. 두 영화 보시면 첫 번째 그 65번째 했던 영화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 시대로부터는 되게 앞서 있는 창의력의 결과물인 보다 그 실험적인 영화에 속하고요. 그리고 그 진 티어니의 연기 같은 경우에도 보다 추상적인 연기를 완성시켰고요. 지금 그 존 크로포드의 연기는 말 그대로 규범적인 연기의 그 정수죠. 그러면서 아주 고전적인 스타일의 완성도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이 영화입니다. 그 두 영화마다 따라서 취향이 이제 갈리겠지만 어쨌든 둘 다 45년 영화라는 게 상당히 놀랍죠. 그 완성도 면에서 지금 웬만한 영화하고 비견할 수 없을 수작들입니다. 이게 고전 영화의 매력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1시간 4, 50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거리를 준다는 거, 이런 부분이 이 고전 영화의 무엇보다도 큰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는 책도 잘 읽지 않는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억지로 그 사고의 틀을 만들지 않는 이상 그러기에는 너무 복잡한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제가 뭐 말이 좀 있네요. 잘 보셨으면 그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